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탑형 최신 기출 2개념 최종 점검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바로 시작합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에서 분할날이 갖춰야 할 사항은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먼저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어야 되죠. 역시 견고히 고정할 수 있어야 되고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표준 테이블 면상에 톱 뒷날을 3분의 2 이상 덮도록 해야 된다. 말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빠르죠. 표준 테이블 면상 위에 목재 가공용 둥근톱날은 방호장치로 분할날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 12mm 이내여야 되고요. 요 사이가 12mm 이내여야 되고 분할날이 덮고 있는 부분이 요 톱 뒷날 90도라고 했을 때 60도까지 즉 3분의 2 이상을 덮도록 해야 된다. 재료는 KSD 3752 탄소 공구 강제에서 정한 STC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되고요.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 설치하고 또 이완 방지 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잘 풀려서는 안 된다. 분할날 조인 볼트 2개 이상, 이 조인 볼트는 이완 방지 조치되어 있을 것. 이렇게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방호장치 중 분할날 갖춰야 되는 사항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은 근로자 대표거나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요 세 가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자격 물을 때 답으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근로자위원 자격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또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요렇게 세 가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세 가지 적어라. 자, 언제 어디서 개최했는지 개최 일시 및 장소 적어주고요. 회의록에는 누가 출석했는데 출석위원 적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협의했는지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에 해당하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입니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라고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죠. 회의체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렇게 적어주고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실시됩니다. 해당 회의의 주기는 분기마다 실시한다. 분기라고 적어주고 가로 열고 3개월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아까 따로 문제로 나왔었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 다음에 역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측이니까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사용자위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사용자 측이죠.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까지 이렇게 4명이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니까 산업보건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들어간다. 사용자위원으로요.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3개월마다 실시되고 근로자위원으로는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렇게 들어가고 사용자위원으로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 산업보건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는 자, 안전증 방폭구조는 extended 또는 extensive의 약자 E를 적어서 EX2고요. 충전 방폭구조는 powder filling 모래 같은 미세한 석영가루 쿼츠 가루를 넣어서 스파크나 아크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하는 건데요. 기호는 석영에 Q를 딴 건지 모르겠지만 EXQ로 씁니다. 충전 방폭구조 그 다음에 유입 방폭구조에서 이 U는 기름유라고 했죠. 오일 따라서 EXO로 적어주고요. 특수 방폭구조는 스페셜이니까 EXS로 적어준다. 안전증 방폭구조 extended EX2고요. 충전 방폭구조 미세한 석영가루 EXQ다. 유입 방폭구조는 오일 EXO고 특수 방폭구조는 스페셜 EXS입니다. 자, 달기구의 안전개수 빈칸 채우는 문제 훅샤클리 빔의 경우에는 안전개수 3 이상이고요. 이상이다. 3 이상 훅샤클리 3 그 다음에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하중 직접 지지니까 5 이상이다. 안전개수 5 이상 직접 지지 그 다음에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의 경우에는 훨씬 안전해야 되겠죠.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 로프 달기 체인 안전개수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훅샤클리 3 직접 지지 5 이상 근로자 탑승하는 운반구구 지지한다. 안전개수 10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사망 만인율 계산식과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망 만인율은 사망자의 비율인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분의 사망자 수 여기에다가 만인율이니까 만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의 4승 만을 곱해준 게 사망 만인율 계산식이고 이때 이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첫째 사업장 내가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이런 것은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체육 행사를 하다가 사망했다.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의 출퇴근을 하다가 사망했다. 역시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는 이 사고가 발생하긴 했는데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했다. 1년이 지나서 사망하게 되었다. 이것도 그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분의 사망자 수 거기에다가 만인율이니까 만을 곱해서 구하는데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체육행사 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통상의 출퇴근에 의한 사망,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서 사망했다.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 만인율 한번 구해보죠. 인근 근로자 수가 25,500명이고 여기에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는
2만 명이다. 그리고 사망자 수 5명이다. 자,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에 대한 사망자 수죠. 따라서 2만 500명이 아니라 2만 명 적용해줘야 됩니다. 2만 명이 분모로 가고 사망자 수 5명 곱하기 만 해준다고 했죠.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고 2분의 5, 즉 사망 만인율은 2.5가 나옵니다. 쉽죠? 사망 만인율에서 중요한 거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다. 그리고 곱하기 만 해주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종합재해지수 FSI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재해지수라고 하면 도수율과 강도율의 곱에 루트 씌워준 거죠. 루트 도강. 요게 종합재해지수인데 그럼 도수율과 강도율의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도수율은 재해 건수를 연근로 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의 6승 100만을 곱해주고요. 강도율은 강도 1000 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시간으로 나눠서 여기다가 1000을 곱해준 게 강도율이다. 따라서 재해 건수는 80건이고 1년 동안 총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씩 1년에 280일 일한다고 했으니까 8 곱하기 280이고 전체 작업장에는 400명이 일하니까 400까지 곱하면 89만 6천 나오죠. 따라서 요거 쭉 연결해서 써주시면 루트 도수율 먼저 80 나누기 89만 6천 곱하기 100만 다시 요거랑 강도율 800 나누기 89만 6천 곱하기 1000 10의 3승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8.92857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8.93이 종합재해지수 FSI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맨 아래에 있는 재해자 수 100명은 쓸데없는 숫자였죠. 계산에 쓰이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페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도수율, 강도율 공식 알고 있어야 루트 도강으로 종합재해지수 구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사업장의 강도율 구하는 문제입니다. 강도율은 강도 1000 10의 3승 곱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분의 뭐죠? 근로 손실일수를 연근로 시간수로 나눠주는 거. 요게 강도율이다. 자, 근로 손실일수는 재해 건수 40건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1200일. 요건 사망재해 제외일 때 1200일이고요. 요거랑 더해줘야 되는 게 사망재해 한 건당 근로 손실일수 7500일이니까 요 둘을 더해줘서 총 근로 손실일수는 8700시간이 됩니다. 요걸 연근로 시간수. 자, 근로자 수가 1440명이고 주당 40시간씩 연간 50주 근무하고 여기에다가 평균 출근율이 94%니까 곱하기 0.94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끝이 아니고 조기 출근하고 잔업시간도 있죠. 요게 합계 10만 시간이니까 요거까지 더해주면 연근로시간수는 요거 모두 계산한 값 280만 7200시간이 됩니다. 요걸로 근로 손실일수 8700을 나누면 0.003099 요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다가 10의 3승 곱해줘야 되죠. 강도율이니까 강도 1000 그러면 3.099 요게 바로 이 사업장의 강도율입니다. 되셨죠? 강도율은 10의 3승 곱하기 근로 손실일수 나누기 연근로시간수다. 자, 근로 손실일수 계산할 때 사망 제외한 근로 손실일수 그 다음에 사망재해 한 건당 근로 손실일수 7500일 더해준다는 거. 총 근로 시간 구할 때 근로자 수 곱하기 주당 몇 시간씩 연간 몇 주 일했냐. 거기에다가 조기 출근 잔업시간 합계까지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평균 출근율로 이 전체를 곱해야 연근로 시간수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자, 동력 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의 안전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TM. 이 TM이라는 것은 양수기동식 안전장치를 누른 후에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즉 클러치 맞물림 개수 분의 1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고 여기에다가 분당 상하 완복을 몇 회 하느냐 분당 스트로크 수 SPM으로 6만이라는 숫자를 나눠준 값 요걸 곱해줘야 안전장치 누르는 슬라이드 하사점 도달 시간인 TM이 나옵니다. 자, 클러치 맞물림 개수는 4개라고 했고 분당 스트로크 수 SPM은 300이라고 했죠. 요거 계산해주면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4분의 3이 되겠고 요거 약분해서 200이 나오니까 4분의 3 곱하기 200은 다시 약분되죠. 50 나오니까 5, 35 TM은 150이 나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D는 1.6 곱하기 150 해서 240mm가 된다. 자, 동력 프레스 양수기동식 안전장치 안전거리 구하는 문제 1.6 곱하기 TM인데 이 TM을 구하는 공식이 좀 복잡하죠. 클러치 맞물림 개수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고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6만 per SPM 6만 per SPM. 자, SPM은 스트로크 per minute 분당 스트로크 수를 말하고 여기서는 300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이상 적어라. 자, 일단 안전관리자를 증원 교체한다는 얘기는 재해가 그 사업장에 많이 일어났다는 얘기겠죠. 먼저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관리자가 질병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보구 안전인증 고시상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 장소는 특급 배석이죠. 배석,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 그리고 성면 취급 장소, 이렇게 배석. 첫
글자 따서 외우고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 장소, 성면 취급 장소가 보건안전인증고시상 1급, 2급, 특급 중에 특급 방진 마스크 사용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자,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사항, 빈칸 채우기 문제.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 어떻게 설치해야 되죠? 직렬로 설치해야 되죠.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장치 설치해야 된다. 자, 파열판과 안전밸브 직렬로 설치,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기 설치해야 되고,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이 안전밸브 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되고요. 다만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그리고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자, 1.05배, 1.1배입니다.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한 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05배, 외부 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되셨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 빈칸 채우는 문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이상 돼야 됩니다. 1차 금속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역시 기준은 상시 근로자 규모 500명 이상 2명이고요. 500명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이상 두면 된다. 200명, 300명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모두 1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은 상시 근로자 규모가 아니라 총 공사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금액이 50억 이상 800억 미만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이고, 800억 이상 1,500억 미만일 경우에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억 이상이다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2명 이상 돼야 되겠죠. 자, 식료품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500명 미만이다 1명이고, 500명 이상인 600명이다 2명 이상 돼야 되고, 1차 금속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역시 상시 근로자 규모 기준으로 500명 미만이다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두면 되고, 건설 현장은 금액으로 나눠서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2명 둬야 된다. 자, 다음 회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기준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이사회 매년 안전보건계획 수립해서 이사회 보고 승인 받아야 되고, 건설안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 능력의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또 반드시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된다. 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하는 회사 근로자 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 능력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이사회 보고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 중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은 3가지 적어라. 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먼저 1시간 동안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및 시공 절차에 대해서 교육해야 되고,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 2시간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시간 교육한다. 자, 이렇게 3가지 적어줘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에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종류, 건축, 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 요인 및 안전보건 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1시간 동안 교육한다. 자, 용접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전압이 300V인 충전 부분이 물에 젖은 손이 접촉돼서 감전되어 사망했습니다. 이때 인체에 통전된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 시간을 구하는 문제, 인체 저항을 1000으로 한다. 자, 어떻게 구하죠? 먼저 심실세동 전류 공식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손이 물에 젖으면 저항은 25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저항이 1000ohm이 아니라 물에 젖었을 때는 1000을 25로 나눠서 저항이 40ohm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인체의 전류가 잘 흐르겠죠. 심실세동 전류 I는 R분의 V, 저항 R분의 V로 구하고, 저항은 40ohm으로 줄어들었고 전압이 300V라고 했으니까 300 나누기 40은 7.5A가 되겠죠. 요게 심실세동 전류고, 그런데 단위 잘 봐야 됩니다. 밀리암페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7.5A가 아니라 7500mA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통전시간 구하는 공식은 달지엘 관계식으로 구하죠. 이 통전 전류는 165 나누기 루트 T, 165 나누기 루트 통전시간 하면 나온다. 요게 달지엘 관계식인데, 자, 요 심실세동 전류는 7500으로 구했으니까 7500은 해주고 165 나누기 루트 T 요것만 풀어주시면 되죠. 루트 T는 7500분의 165가 되겠고, T는 7500분의 165를 제곱해준 게 되죠. 요거 계산기 쳐보시면 165 곱하기 165 나누기 해주시고 괄호 열고 7500 곱하기 7500 괄호 닫고 이렇게 구해보시면 되죠. 0.000484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밀리세크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밀리세컨드는 1000분의 1초죠. 따라서 요 숫자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0.484 이렇게 나오고, 요 4 날리고 정답 작성할 때는 0.48mS 이렇게 작성해줘야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 주의해주시고, 심실세동전류 I는 R분의 V에서 인체 저항이 25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달지엘 관계식을 통해서 통전시간 구하는데 그 공식은 심실세동전류 I는 루트 T분의 165 나누기 루트 T 요렇게 해서 구해주는데, 역시 여기서 나온 요 통전시간 T는 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문제 잘 보시고 밀리세크로 적어주라고 돼 있으면 1000을 곱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 3가지 적으라고 했어요. 자,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나 설비를 설계할 때 사용된다. 활용되는 원칙은 극단치, 조절 범위, 평균치 이런
이런 것들이 인체 계측 자료가 장비 설비 설계할 때 활용됩니다. 극단치라는 것은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말하고 조절 범위, 최대와 최소 사이겠죠. 요 조절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극조평, 극단치 조절 범위, 평균치가 인체 계측 자료를 장비 설비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 활용되는 원칙입니다. 극조평, 인체 계측 극조평이에요. 극단치는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를 말한다. 극조평. 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죠. 숫돌 파괴 원인 4가지. 숫돌이 외부에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숫돌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에 이미 균열이 있다, 숫돌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 자, 요 4가지 숫돌 파괴 원인으로 적어줍니다. 그 밖에도 플랜지 직경이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하일 때, 그리고 숫돌 측면을 사용했을 때 숫돌 파괴되죠. 자, 하지만 측면 사용이라고 적으면 괄호 넣고 요거 적어주는 게 좋아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상 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 측면을 사용하면 숫돌이 파괴된다. 자, 숫돌 파괴 원인, 숫돌이 외부에 큰 충격 받았을 때, 외부 큰 충격, 그 다음에 회전 속도 너무 빠를 때, 숫돌 자체 이미 균열, 회전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플랜지 직경, 숫돌 직경의 3분의 1 이하다. 자, 측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데 연삭 숫돌에서 측면을 사용했다. 이때 숫돌이 파괴된다. 이 중에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손쳐내기식 방호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1가지와 분류기호를 적으라고 했어요.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사용하죠. 프레스 또는 전단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분류기호는 손쳐내기식 D입니다. 손쳐 D, 손쳐 D, 손쳐내기식은 D고, 양수조작식은 유공합 밸브식 B1이고, 전기 버튼식은 B2죠. 양수조작식 분류기호가 되겠고, 끈을 매달아서 손이 당겨지는 수인식인 경우에는 분류기호가 E예요. 수이, 손쳐 D, 손쳐 D, 양수 B, 양수 B입니다. 다음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은, 자, 안전밸브의 성능 기준에서 SF2 1-B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S는 스팀, 증기의 약자고요. 요구 성능을 뜻합니다. 안전밸브가 증기, 스팀의 분출 압력을 요구하는지, 또는 G, 가스의 분출 압력을 요구하는지 요구 성능을 표시하는 문자가 맨 앞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유량을 제어하는 유량 제한 기구가 전량식 F인지 혹은 양정식 L인지 유량 제한 기구의 형식을 뜻하는 문자가 두 번째 자리에 오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두 번째 자리는 유량 제한 기구다. 그 다음에 로마 숫자 1, 2, 3, 4, 5 이렇게 나타내는 세 번째 자리는 호칭 지름 구분입니다. 호칭 지름이 25mm 이하가 1, 25초가 50mm 이하가 2고, 3는 50에서 80, 4가 80에서 100, 100mm 초과하면 5로 적어줍니다. 100 초과. 따라서 1, 2, 3, 4, 5 이렇게 적어주는 세 번째 문자가 호칭 지름 구분이고, 그 다음 숫자가 나오는 네 번째 자리, 여기는 호칭 압력을 구분해주는 자리다. 호칭 압력 구분,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고요. 1메가파스칼 이하면 1로 나타내고, 1초가 3 이하면 호칭 압력 구분 3, 3초가 5 이하면 5, 5초가 10 이하면 10, 10초가 21 이하면 21, 21메가파스칼 초과다. 호칭 압력 구분 22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알파벳 문자 B는 평형형을 뜻한다. 맨 마지막은 평형형. 이렇게 안전밸브 형식 표시사항 각 자리에 맞춰서 쭉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성능 S냐 G냐, 전량식 F, 양정식 L로 구분하는 유량 제한 기구가 두 번째 자리, 1, 2, 3, 4, 5는 호칭 지름 구분이고요. 1, 3, 50, 21, 22 호칭 압력 구분. 마지막 알파벳은 평형형을 뜻한다. 사업주가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기상 조건이죠. 빈칸 채우기 문제. 풍속의 경우에는 초당 10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해야 되고요.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의 경우에는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해야 된다. 풍속 초당 10m,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아주 비가 조금만 와도 철골 작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 중지한다. 자,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나오는 작업 중지의 해제 요건에 대한 가로 채우기 문제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있고요. 자,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신청을 하려고 한다. 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누구?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죠. 바로 근로감독관이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며칠 이내에 어떤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자, 작업 중지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의를 하는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된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금 말했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된다. 자, 2번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서 역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누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누구의 의견?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심사받는데 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 대표 의견 들어야 된다. 요 내용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둘이 딱 짝지어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 블레비죠.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적는 문제. 저장 탱크에 저장된 물질이 무엇인가? 그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블레비에 영향을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저장 탱크의 물질이 인화성을 띠고 있는지, 인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화성이 높을수록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 갑자기 증발하면서 폭발할 위험도 같이 증가하겠죠. 단순한 스파크나 정전기, 담뱃불에 의해서도 폭발 및 화염이 발생할 수 있다. 블레비, 탱크에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인화성, 그리고 그 물리적 상태가 비등액체 팽창 증기폭발,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인자입니다. 자, 가연성의 위험물질을 저장 탱크에 담아서 보관할 경우 용기 또는 배관 내의 비점이 이상 온도나 압력 하에서 외부 화재나 부식, 내부 압력이 초과되거나 설비 결함 등에 의해서 용기 파손과 함께 대기 중으로 노출되면서 갑자기 증기로 변화돼서 외부로 치솟게 되는 폭발 현상, 블레비죠. 어떤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지, 인화성과 물리적 상태까지, 탱크에 저장된 물질의 종류, 인화성, 물리적 상태가 블레비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인자다. 그 밖에도 탱크의 재질, 탱크 주위의 온도, 압력 역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저장 탱크 재질, 저장 탱크 주위 온도, 압력까지 이 중에서 3개 적으시면 돼요. 사업주가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는, 자, 꼬임이 끊어진 것이나 심하게 손상되어 부식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에 관한 규칙. 사업주가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꼬임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화물 운반용,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이 설명하는 양중기의 종류는, 자,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크레인이죠. 크레인, 동력 사용해서 중량물을 매달아서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 크레인이고, 훅이나 그 밖에 달기구 등을 사용해서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작동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자, 훅, 달기, 권상, 횡행, 호이스트고,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좌우 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레인 적으셔야 돼요. 자, 요 그림은 뭐죠? 안전블럭이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명칭, 안전블럭이고요. 안전블럭, 안전블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갖추어야 할 구조 조건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당겨지게 되면 자동으로 탁 잠겨버려야 되는 자동 잠김 장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자동 잠김 장치. 그 다음에 요 안에 돌돌 말려있는 와이어가 녹슬면 안 되겠죠? 부식 방지 처리 돼 있어야 된다. 부식 방지 처리. 자, 안전블럭은 보고 안전인증 고시상 명칭이고요. 갖춰야 할 구조 조건, 자동 잠김 장치, 부식 방지 처리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은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전기를 방전해서 정기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일종의 작업복이죠. 제전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전 용구를 사용하고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서 정전기 방전이 더 쉽게 일어나서 전화를 중성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되는 조치사항은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착용, 제전복 착용, 정전기 제전 용구 사용, 작업장 바닥 등의 도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내전압용 절연 장갑의 성능 기준에 있어서 각 등급에 대한 최대 사용 전압 채워 넣는 문제. 등급은 00에서 0, 1, 2, 3, 4 이렇게 6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최대 사용 전압은 교류일 때와 직류일 때로 나눠서 직류는 교류의 1.5배 값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첫 번째 00 등급의 직류 500 곱하기 1.5 하면 750이죠. 이렇게 적어놓고 마찬가지로 직류 1500일 때 교류값은 1.5로 나누면 되죠. 1000 적어주시면 되고, 자, 1, 2, 3, 4등급 여기는 교류값, 직류값 다 비워져 있는데, 자, 교류만 외우라고 했었죠. 4등급 교류 시료값은 36,000V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 36,000V. 여기다가 1.5 곱하면 54,000V가 되죠. 이렇게 교류가 나와 있고 직류 구하는 문제, 혹은 직류가 나와 있고 교류 최대 사용 전압 구하는 문제, 요거 쉽게 적어 놓을 수 있고 1.5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류에서 곱하기 1.5 하면 직류가 되고, 맨 마지막 4등급 36,000 교류 최대 사용 전압이고요. 직류는 여기에다가 1.5 곱한 54,000이다.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은, 먼저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점검하고요.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당연히 점검해야 되겠죠. 자, 그 밖에도 카바이드, 생석회 등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해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취급하냐, 취급 방법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됩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있습니다. 중약물 취급에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 착용, 카바이드, 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약물의 취급 방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 쓰라. 자, 필기 때 수도 없이 외웠었죠. 갱스터크, 갱폼, 슬립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닝 폼 있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갱스터들이 작업 발판 일체형으로 거푸집 쓰죠. 갱스터크, 갱폼, 슬립폼, 터널 라이닝 폼, 클라이닝 폼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재발생 형태. 재발생 형태는 순 한글로 써주는 걸로 바뀐 지는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자어로 된 문자를 써도 오답 처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순 한글로 외워준다. 좀 웃긴 것은 단독으로 재발생 형태를 순 한글로 적는 건 바뀌었는데 그 외에 법령 등에서는 여전히 순 한글보다는 한자어로 돼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어야 된다. 먼저 화재와 폭발. 폭발과 화재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폭발을 써주냐 화재를 써주냐 뭘 쓸까요? 바로 폭발, 화재, 복합이면 그냥 폭발 쪽으로 갑니다. 폭발로 쓰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어쨌든 신체가 떨어진 경우죠. 재발생 형태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자 바닥에 발을 딛고 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진짜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린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넘어졌다고 표현하죠. 넘어짐을 말한다. 이게 바닥에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 바닥에 발이 붙어 있는 채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넘어짐이고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졌다. 떨어짐이에요. 한자어로 추락과 전도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떨어짐은 추락, 넘어짐은 전도다. 그 다음에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하게 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됐다. 아이고 무서워. 요건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재발생 형태 끼임입니다. 끼임. 한자어로는 협착이라고 할 수 있죠. 물체가 끼이거나 감기는 게 협착이고 재해자가 넘어짐으로 인해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끼임이 발생해서 신체 부위가 절단됐다. 역시 끼임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분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찾아서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인화성 가스다. 아세틸렌이죠. 인화성 가스, 아세틸렌. 인화성 액체로는 자 등유가 액체네요. 등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다. 자 이건 과염소산이에요. 과염소산이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에 속한다. 인화성 가스, 아세틸렌, 인화성 액체 등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과염소산이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2개년 최종 점검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